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풀이. 자, 공개 도면 2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도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저희는 마찬가지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한 파일 내에 같이 모델링을 하실 건데 그 중에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퓨전 360의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에, 자,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가 주시고요. 자, 도면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요 도면을 저희가 직접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요 도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깎여 있는 거는 못따기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못따기가 적용이 안 되어 있을 때를 상상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깎여 있지 않을 때로 상상을 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추가적으로 이제 요쪽과 요쪽도 못 깎인 거죠, 그죠? 그래서 스케치에 딱히 영향을 안 끼친다면 이 못따기도 없는 상태로 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런 방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도 이제 같이 그리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천천히 한번 이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외곽 라인부터 먼저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자, 라인 명령으로 우리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직선 하나, 그 다음 수평선과 그리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까지 가장 외곽 라인을 먼저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은 치수를 주셔야죠. 자, 일단 보시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치수, 일단 요 길이는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쪽 길이는 18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요쪽에 대한 전체 길이는 이 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아래쪽에 저면도를 보시면 이제 전체 길이가 38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당연히 요 위치계가 똑같은 거죠. 뭐 자를 잡고 쭉 있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 길이도 38인 거죠. 이렇게 치수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치수 명령으로 요 길이, 자, 13mm였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요쪽 길이는 이제 18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으면 제가 스케치를 워낙 크게 그렸다 보니까 이런 스케치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염려 안 하시고 그냥 나머지 치수를 넣으셔도 다 완성이 되실 건데, 이게 너무 좀 많이 신경 쓰인다라고 하신다면 잠시 이 치수 명령을 ESC를 눌러서 끄시고 이렇게 드래그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아직 구속이 안 걸려있는 이런 선들은 다 이렇게 드래그로 움직임이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래그로 다시 한번 위치를 맞춰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요쪽 길이 다시 한번 치수 명령으로, 자, 요 길이는 38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쪽 길이는 당연히 14라고 나와 있죠. 요 치수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요 선은 13mm. 그럼 다음과 같이 외곽 라인, 네, 작업이 완료됐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요쪽부터 먼저 할까요? 편의상. 자, 얘는 그냥 선을 하나 그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못따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선과 가운데의 원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변경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아셔야 되는데, 자, 요 길이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 뷰에 나와 있지 않다면 자로 쭉 이어볼까요? 어디랑 만나는지. 자, 저면도의 이쪽과 만나게 되네요. 그죠? 자, 얘는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요 길이가 30이네요. 자, 그럼 우리 전체 길이 38에서 30을 빼면 이쪽 두께는 8.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요 길이는 8mm까지.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의 서클의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 눌러주신 다음에 일단 대략적으로 원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원의 이제 크기는, 자, 파이, 요 기호는 파이 기호죠. 파이 기호. 요 파이 기호는 지름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지름이 5mm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지금 그려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요런 4mm와 6mm 원의 중심점에서부터의 요 길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 일단 치수 명령으로 원 선분 자체를 클릭하셔서 요 지름 5mm.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점 클릭, 원점 클릭하셔서 마우스 옆으로 빼셔서 우리 요 길이는 6mm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점과 원의 중심점 선택하셔서 우리 요쪽 가로 길이는 4mm였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이제 요 한쪽에 스케치도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요 슬롯 2에 해당하는 요 스케치를 들어가실 건데, 요 슬롯이 조금 독특하게 생겨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요 슬롯 2개를 같이 이렇게 붙어서 그림으로써 저희는 요 이제 스케치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의 슬롯에 센터 투 센터 슬롯 들어가셔서요. 일단 대략적으로 점 하나 클릭, 그리고 수평선이 되도록 두 번째 점 클릭. 그래서 일단 누워있는 슬롯 하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각선 슬롯 그리실 때는 요 오른쪽 끝점, 그러니까 요 오른쪽 코의 중심점을 클릭, 그리고 대충 일단 각도는 나중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클릭하시고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슬롯을 그려주시면 이제 나머지 치수를 주면서 이제 요 형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두 슬롯은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동일 구속 조건 들어가신 다음에 한쪽 코와 반대쪽 코 이렇게 클릭하셔서 일단 크기 맞춰줄게요. 폭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치수 넣을 수 있는 거 우리 요쪽 끝점을 기준으로 자, 7mm 그리고 우리 바닥에서부터 요쪽 코까지는 7mm 그리고 여기 5mm까지 넣으실 수 있죠. 요거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우리 요 점과 호의 오른쪽 끝점 누르셔서 호의 오른쪽 그 중심점 누르셔서 마우스 위로 뺄게요. 자, 요 길이는 7mm.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그린 슬롯에 위쪽 중심점과 아래쪽 중심점 눌러서 마우스 옆으로 이렇게 빼시면 수직 간격 치수 넣으실 수 있죠. 자, 5mm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요쪽 점과 우리 요 중심점이죠. 그죠? 요렇게 클릭하시고 마우스 옆으로 빼서 우리 방금 전에 알아봤었던 7mm까지 자, 요렇게 3개의 이제 치수를 넣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치수 몇 개 더 줄까요? 자, 일단 저희가 또 넣을 수 있는 요 각도 치수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요 각도 치수는 여기 라인과 우리가 비스듬하게 그린 요 슬롯의 중간점,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45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치수 명령으로 요 선과 슬롯의 여기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선 누르신 다음에 각도 치수로 45도 뽑을게요. 자, 그 다음 또 넣을 수 있는 치수. 자, 지금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6mm 보이시죠? 요 6mm는 요쪽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롯의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슬롯의 폭을 요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얘가 곧 우리 양 사이드에 있는 호의 지름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 값으로 3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폭 치수로 6mm를 넣으시거나 반지름 치수로 3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폭 치수로 넣으실 때는 치수 명령으로 우리 이렇게 선 2개를 클릭하시면 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mm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치수 명령으로 요 호 선분 자체를 클릭해서 반지름으로 3mm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방법 이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넣을 수 있는 치수 요 24라는 치수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첫 번째 호의 중심점까지의 수평 간격입니다. 자, 요거 저희가 치수 명령으로 첫 번째 호의 중심점 그리고 오른쪽 끝점 눌러서 24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첫 번째 스케치가 완료됩니다. 자, 되셨다면 우측 상단에 피니시 스케치 그리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익스트루드 명령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되신 분들은 저희 일단 요쪽 영역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쪽 영역을 잡아주시고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로 돌출이 들어가야 돼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T자 형태로 돌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이제 돌출을 몇 번 실행을 하시려면 항상 디렉션을 시메트릭. 자, 그러면은 저희는 전체 요 두께가 얼마냐면 요 저면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측 면도에 나와 있죠. 그죠? 6mm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반절 치수로 넣으실 때는 3mm. 자, 이렇게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기본 형태 작성이 완료되는데 저희는 첫 번째 스케치에 모든 걸 그려놨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다시 이용하시려면 자, 우리 스케치스 폴더 여셔서 자, 확장하셔서 스케치 1번의 눈 모양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가시성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의 돌출, 익스트루드 명령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요쪽 영역을 잡을게요. 자, 얘는 돌출 얼마만큼 해야 돼요? 우리 요 전체 길이가 1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시메트릭으로 해주시고 요 반절 치수로 넣으실 때는 8 요렇게 가겠습니다. 전체 길이 16을 그대로 넣으시려면 메저먼트를 두 번째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뭐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얘 자체가 1번 부품 한 덩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은 당연히 조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스케치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시다면 스케치 1번의 눈 모양을 다시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 모양 다듬는 거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못따기 명령으로 요쪽과 요쪽을 깎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 아까처럼 C 몇이라고 안 나와 있죠? 자, 그럴 때는 주서, 아래쪽에 주서를 한번 볼까요? 지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못따기는 5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챔퍼 들어가 주시고 우리 요쪽 모서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둘 다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반대쪽은 이렇게 한 모서리 클릭. 자, 이렇게 하시고 5mm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목깎기 들어갈 건데요. 자, 목깎기는 두 군데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큰 쪽은 14, 작은 쪽은 4mm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모디파이의 필렛 위에서 두 번째 필렛 명령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일단 큰 쪽부터 할까요? 자, 요 모서리 클릭 14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열려있는 필렛 창에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종류의 다른 크기의 필렛을 하실 때는 우리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쪽 모서리 클릭. 자, 얘는 값이 3mm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책처럼 다시 한번 필렛 목깎기 명령 다시 한번 실행하신 다음에 3mm 목깎기를 적용해 주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희 이제 남은 거는 뭐가 있죠? 자, 목깎기, 못따기는 다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남은 거는 이제 요면에 우리 비번호 각인하는 거 남았습니다. 그죠? 자, 비번호 각인하시는 거 제가 1번 도면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각인을 해야 되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야겠죠? 자, 우리 크리에이트의 텍스트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우리 대략적인 영역을 이렇게 두 점 직사각형 그리듯이 클릭. 자, 비번호 두 자리, 숫자 두 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크기를 살짝 줄여야겠다 싶으실 때는 여기 있는 높이 값에서 수정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면과 느낌이 유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되셨다면 OK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 다시 한번 수정. 위치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자, 우리 정확히 프로파일만 눌러야 되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스케치 영역, 이 스케치 평면까지 전부 다 파랗게 인식이 된다면 프로파일을 요 X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요 글자만 정확히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시죠? 마이너스 방향일 거고 음각으로 파는 거니까요. 1에서 2mm만 파기로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mm 혹은 2mm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요 전반적인 요 디테일한 내용은 1번 도면 풀이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1번 부품이 완료됩니다. 바로 2번 부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부품은 마치 뭐랄까 약간 헤드셋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죠? 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쪽 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실 거고요. 저희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에 스케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허공에 그리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이 모양 그대로 원을 하나 아래쪽에 그릴 거고 선 명령으로 이렇게 한번 라인을 따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리에이트의 서클의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대충 화면 빈 곳에 클릭. 그 다음 마우스 옆으로 빼서 원을 하나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이렇게 허공의 스케치를 하실 때는 한 점을 고정 처리하셔야지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치수가 쭉쭉쭉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스케치가 완성되셨다면 모든 요소가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혹은 이렇게 이제 잠금 마크도 이렇게 스케치 아이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것도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점을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치수 한번 줄까요? 자, 요 길이는 우리 요 호에 반지름이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반지름이 8인데 우리는 얘를 그냥 완벽하게 원을 그렸기 때문에 선분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옆으로 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 앞에 파이가 들어가 있죠? 얘는 지름입니다. 자, 지름으로 입력을 하실 때는 클릭하시고 우리 반지름이 8이니까 지름은 16으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 명령으로 우리 대략적인 곳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X자 표식이 날 때 클릭. 수직선 하나, 수평선 하나, 그리고 수직선 하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실 게 뭐죠? 자, 우리 요 도면 보시면 아시죠? 우리 요 라인을 이용해서, 요 중심점 라인을 이용해서 양쪽 대칭이에요. 자, 요 기준을 맞춰주시려면 우리 동일 구속 조건으로 선 두 개를 클릭. 길이를 갖게 해주시면 이 가운데 정렬까지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운데가 딱 정렬되는 것 느낌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같은 원주상의 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는 치수 줄게요. 자, 6mm 그리고 또 넣을 수 있는 치수. 우리가 지금 요 28이라고 하는 치수가 보이실 텐데 요 치수는 나중에 우리 요쪽에 원기둥을 추가로 작업할 때 그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요 큰 원의 중심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요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우리 요 큰 원의 치수가 얘였죠. 그죠? R8. 그럼 얘의 치수 보조선이 어디까지 그려져 있는지 보세요. 보통 치수는요, 그 원호의 중심점에서부터 뻗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점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퓨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호의 중심점, 자,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 이 치수는 중심점에서 뻗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이 어디서부터 뻗는지를 확인하셔서 걔의 중심점이 어디 있구나를 캐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우리 요 위쪽 선분에서부터 큰 원의 중심점까지의 간격이 얼마인 거죠?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28 빼기 3, 25로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퓨전 360으로 돌아오셔서 자, 우리 치수 명령으로 요 라인에서부터 원의 중심점까지의 길이를 25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쪽 길이를 6mm를 넣어주시면 되죠? 6mm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다면 피니시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돌출 바로 들어갈게요. 크리에이트의 익스트루드 명령 들어가 주시고 자, 우리 영역을 둘 다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당연히 이제 시메트릭, 왜냐면 추가 피처를 가운데 정렬로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메트릭으로 바꿔주시고 반절 치수. 자, 우리 전체 길이가 16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반절 치수로 8mm를 넣어줄 거고요. 당연히 2번 부품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은 U 바디인지 체크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추가 피처.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사각형 느낌으로 얘가 파져 있어야 됩니다. 요걸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책에는 이 책에 18개의 도면을 전부 다 추가 피처를 따로 스케치를 작업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1시간 내에 다 모델링 하시고 조립하시고 파일 8개 만드는 것까지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델링 속도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스케치해서 첫 번째 스케치를 하실 때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을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한 요쯤 지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위에서부터의 길이가 10이겠죠. 그러면 요 10자리에 여기 간격을 가진 선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첫 번째 스케치의 눈 모양을 다시 키셔서 다시 한번 돌줄 들어가셔서 우리 요쪽 영역인 거죠. 그죠? 요렇게 잡으시고 시메트릭으로 얼만큼 파는 거예요? 이거 B. 이따 계산하겠지만 7mm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가 7이 되도록 요렇게 파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케치에 요런 이제 파줘야 할 추가 피처 라인까지 다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스케치 연습을 쭉쭉쭉쭉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요 면에 이제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들어갔더니요. 이런 1번 부품 때문에 이런 끝라인이 어딘지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러실 때는 바디스 폴더를 확장하셔서 요 바디 1번의 눈 모양을 끄시고 이렇게 2번 부품만 보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 요 밑에 쪽에 요 선분에 딱 맞춰서 지금 사각형이 요렇게 도면에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요 상태로 저희가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 렉탱글의 2포인트 렉탱글로 그냥 얘를 이렇게 찍어서 대충 그려버리면 얘가 끝이 안 맞아요.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얘가 곡면이어서 요 끝이 안 맞는다 라고 하실 때는 형상 투영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에이트의 프로젝트 바로 형상 투영 명령인 거죠. 자, 프로젝트 인클루드 메뉴에 프로젝트 명령을 실행하셔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선에 한쪽 끝점이 투영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 선을 클릭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이 끝점이 투영이 같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인을 렉탱글의 2포인트로 대충 이렇게 그리시고 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우리 요 끝점과 끝점 요렇게 수평 구속으로 요 끝라인을 딱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맞추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넣을 수 있는 치수가 뭐가 있죠? 자, 우리 일단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이래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예를 들어 요 점과 요 점까지의 길이. 자, 10mm.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얘가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 치수로 주셔도 되지만 크리에이트의 포인트 명령을 이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쪽의 중간점, 요 선의 중간점과 요 윗라인의 중간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두 점을 수직 정렬을 해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 우리가 가로 길이만 넣어도 이렇게 중간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모든 요소가 다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가로 길이를 아셔야 되는데 바로 B입니다. 숫자 B. 자, 이 B는 뭐죠? 얘가 어떻게 껴지는지 봐야 되죠? 아, 일반 부품에 여기 폭이 껴지게 되겠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부품의 여기 폭은 얼마죠? 바로 6mm. 자, 그럼 6mm가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6보다 크기가 커야 되니까 이번에는 공차를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6 더하기 1에 7mm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이 길이를 7mm를 넣어주시면 모든 요소가 정확하게 작업이 완료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피니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돌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의 돌출 명령으로 우리 이렇게 영역 다 잡아주시고, 당연히 한 방향으로만 파지면 안 되죠. 양방향으로 다 파져야 되기 때문에 디렉션을 예를 들면 뭐 시메트릭 혹은 투 사이드로 해놓고 하셔도 돼요. 둘 다 양방향이니까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좀 전에 스케치를 좀 편하게 하고자 바디 1번의 눈 모양을 껐었죠. 근데 혹시 바디 1번을 켜놓고 하실 때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파는 작업을 이렇게 해버리시면 1번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항상 1번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 추가적으로 피처 작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로 아래쪽에 조그만 원을 그려서 이만큼 돌출해서 기둥을 만들어 주시는 작업인 거죠. 자, 이 기둥은 이 면에서부터 요 안쪽 면까지 돌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면 중에 한 면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고,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스케치 작성할게요. 원만 그리시면 되죠.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일단 대충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중간 맞추시는 것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수평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 움직이시면 요 큰 원의 중심점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수직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요 두 점 사이에 간격 3mm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 두 점 사이에 간격 3mm죠. 자, 그 다음 원의 지름 치수가 나와 있을까요? 바로 요쪽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요 원의 사분점을 잡고 쭉 이어보세요. 바로 A랑 만나네요. 그죠? 요 A 치수. 자, 얘는 실제로 이 원기둥은 어디 껴질 거냐면 1번 부품의 요쪽에 이렇게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슬롯의 요 폭을 아셔야지 우리가 원의 지름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슬롯의 여기 폭이 자 얼마죠? 6mm. 자, 6mm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6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럼 저희는 공차를 1mm를 주기로 했으니 6 빼기 1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5mm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치수로 원 클릭하셔서 5mm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피니시 스케치를 해주시고, 자,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파일은 요 작은 원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리, 요거 아까 거리 7mm였죠? 우리 거리를 7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방법도 있어요. 우리 디렉션 요 디렉션 말고 아래쪽에 익스텐드 타입을요, 디스턴트가 아니라 투 오브젝트, 지정면까지. 그러면 난 스케치를 여기에 했고 여기까지 돌출을 할래 라고 요 면을 딱 클릭해 주시면 이제 형상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7mm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정면까지 돌출로 들어가셔도 돼요. 당연히 우리 오퍼레이션은 조인이죠. 왜냐면 2번 부품에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형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못따기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못따기. 자, 요 못따기는 우리가 치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시가 안 되어 있는 못따기는 5mm. 그죠? 자, 5mm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디파이에 챔퍼 들어가 주시고 양쪽 모서리 잡고 5mm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되신 분들은 OK를 눌러주시면 1번과 2번 모델링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를 하실 때는 바디 1번과 2번을 먼저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준이 될 바디는 고정 처리하시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셔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슬롯을 따라 이렇게 슬라이드 처리도 하겠지만 얘 자체로도 이제 빙글빙글 도는 이런 회전도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운 타입을 쓰신다면 조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는 어쨌든 조립만 정확히 들어가면 이제 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데는 이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회전 조인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 조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셈블의 조인트를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모션 탭에서 이제 타입을 두 번째에 있는 회전 조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회전 레볼루트 조인트로 들어가 주시고, 자, 포지션 탭으로 들어오시면 자, 움직일 부품부터 누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쪽 안쪽 원형 모서리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쪽도 마찬가지로 슬롯의 양끝 이 원형 모서리를 클릭을 할 건데, 자, 방금 전에는 완벽한 원을 클릭을 해서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선택하실 때 그냥 이 원형 모서리 자체를 클릭하시면 됐는데, 얘 역시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실 때 이번에는 얘가 완벽한 원이 아니고 반원이죠. 호죠. 이럴 때는 이제 얘가 끊겨 있는 이제 원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의 이런 끝점들이나 중간점의 인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립 원점이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립이 좀 엉망으로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립 원점은 항상 이 호에 이렇게 중심점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실 때 최대한 이렇게 점에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 자체만 이렇게 인식이 되실 때, 그리고 이 중심 마크가 가운데 이렇게 이 호의 중심점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을 때 클릭을 딱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저는 편의상 이제 요 첫 번째 이제 호를 요쪽을 눌렀는데 반대쪽을 누르면 아마 뭐 큰 영향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조금 더 움직임이 필요한다 라고 하실 때는 이제 당연히 아시죠? 우리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 이제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0.5만큼의 간격이 띄워지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0.5mm의 간격이 띄워지도록요.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실 때 최대한 간섭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만 유의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조인트에 이제 회전 조인트로 들어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있는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고 같은 위치상에 있는 이제 이쪽 호를 클릭을 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조립을 했더니 여기가 겹쳐져 버려요. 그죠? 여기가 겹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살짝 빼주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 나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두 번째 요거 움직였던 스냅 포인트를 X로 누르시고 두 번째 호는 그냥 요쪽 호를 누르세요. 얘 역시도 중심 마크는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클릭하시면 이제 전혀 더 문제 없게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제가 좀 앞전에 설명도 드렸고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붙으면 안 되죠. 항상 저희는 이제 간격 띄우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간격을 띄우셔야 되는데, 화살표와 다른 방향으로 간격을 띄우실 때는 항상 숫자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0.5를 넣으셔야 양쪽이 다 이제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앞에서도 보시고 옆에서도 보시고 위에서도 보시면서 이제 간섭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모션 탭에 요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재생이 될 건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누르시고 이제 혹시 조립이 잘 됐는지 검사하고 싶으실 때는 인스펙트의 인터퍼런스. 요거 상세한 설명은 제가 1번 도면 할 때 설명을 드린 거 아시죠? 자, 셀렉트 1번, 2번 부품 선택해 주시고 체크, 그리고 컴퓨터 아이콘까지 눌러 주셨을 때 요런 이제 간섭이 없다는 요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모델링 하신 겁니다. 예. 자, 요렇게 또 2번 도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